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양바아바제의 타로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12월의 전체 운에 대하여 살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놓여진 순서대로 A, B, C, D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선이 가는 곳을 한 곳을 정하시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카드 포지션으로는 위에 있는 그 리프 카드는 12월 전체 운에 대한 어떤 테마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주제라고 봐야 되겠죠. 주제. 그리고 밑에 있는 주역 카드에는 상중하, 그러니까 상순, 중순, 하순. 그렇게 해서 12월에 그 운을 살피는데요. 이것을 다 종합해서 다시 테마로 반추해서 내년에 어떤 그 운의 상황을 살펴보는 그러한 순서로 스프레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전체 운에 대한 리딩으로 연말이나 연시를 맞이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테마 카드로서는 카리지를 해서 수레가 나옵니다. 이것은 여행을 얘기합니다. 여행은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놀러 가고 바람 쐬고 기분 전환하고 뭐 이런 것도 되지만 제가 이런 그 상담을 하다 보면 흔히 개운에 대하여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운명을 벗어날 수 있을까? 운이 좋아질 수 있을까? 그 개운법에서 제일 손쉽게 할 수 있는 액션이 여행입니다. 여행이라는 것은 좋은 방향으로 잘 갔다 올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좀 불가사의한 생각이 있을 정도로 문제가 해결되기도 쉽게 해결된다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간단하게 우리가 감기가 들렸다든지 좀 가벼운 질환을 앓을 때 특히나 피부 트러블이라든지 이런 것은 좋은 방향으로 갔다 오면 그것이 씻은 듯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빠른 개운법은 여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행도 지나치면 안 좋겠지만 적당히 하면 좋다. 그래서 A타입은 주제가 12월의 전체 운을 아우르는 테마가 여행입니다. 뭐 날만 새면 여행 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여행으로 통해서 내가 정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뭔가 느낄 수 있고 주변과의 조화로움을 내가 찾을 수 있다 하는 게 됩니다. 자, 상순운으로 주요 카드로 이제 보겠습니다. 상순으로는 천화동인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천화동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괴상이 주로 정치하는 분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왜냐? 함께 하는 사람, 뜻을 같이 하는 사람,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뭐 정치 아무나 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이 괴상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나와 함께 하는, 뜻을 함께 하는 반려자, 이렇게 보죠. 애인과는 또 개념이 조금은 다릅니다. 어떻게 하든 나와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내가 찾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 사람을 내가 모으고 싶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와 함께 뜻을 하는 사람은 뭐 아무나 처음부터 애인은 되지 않죠. 나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바라보는 시각이 같거나 이렇다면 우리가 동질성을 느끼게 되죠.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친구라든지 함께하는 파트너라든지 이런 사람을 내가 찾고 있다. 그리고
내 주변의 어떤 그 인맥을 검토를 해보고 그러한 것이 걸림망에 도르는 사람이 누군지 한 번쯤은 생각하면서 보내게 된다. 그렇게 됩니다. 자, 그 중순에 와서 개가 수화기제라고 합니다. 이 그림에는 그 파이널 코스를 통과하는 마라토너의 멋진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내가 승리를 했으니까 그 승리를 만끽하는 것입니다. 이미 나는 가진 게 좀 많다. 이미 가진 자다 이렇게 봅니다. 그 괴상을 수화기제라고 합니다. 나는 이미 가졌으니까 마음의 여유가 있죠. 금전적으로든 뭐 어떤 경우로든지 간에 나는 좀 여유롭다 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12월의 전체 운의 중순에 가서는 쉽게 말하자면 나는 금전적인 여유가 좀 있다. 그러니 시간도 당연히 여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 여행이라는 테마는 A타입에 상당히 적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여행을 할 수 있는 동반자, 그것을 내가 찾는다 하는 게 되죠. 만나면 어떻겠습니까? 금상첨화죠. 먼 길을 갈 때는 그렇다, 더욱이 더 그렇다 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꼭 굳이 비행기나 배를 타고 자가용을 타고 이렇게 여행을 실제적으로 가는 것보다도 우리가 마음적으로 그런 것을 향유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12월의 말의 카드를 보겠습니다. 풍택중부라고 하는 카드가 됩니다. 풍택중부라고 하는 것은 이 중부라고 하는 것은 믿음 자체를 얘기합니다. 믿음을 구하는 사람. 자, 그런데 믿음을 구하니까 뭐 믿음을 구한단 말인가, 뭐 어떻게 한단 말인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해석을 하자면 그렇게 되죠. 우리가 믿음이 가는 사람을 어떻게 대합니까? 소홀히 해야 됩니까? 야, 자,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것은 아니죠. 믿음이 가는 사람은, 내가 정말 믿음이 가는 사람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남자든 여자든 그건 가리지 않는다 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 믿음이 가는 사람에게는 이 주역에서 권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들 좋아하진 않지만 먹는 식품 중에서 버거국이 있죠. 복국, 쉽게 말해서 복국. 복국을 술을 좋아하는 사람 치고 복국 싫어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특히나 해장 복국은 정말 속이 개운해지죠. 그런데 그 복국을 만드는 일이 쉽겠습니까? 버거는 조금만 한 방울만 튀면 바로 사람이 즉사해버리는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는 게 버거죠. 그래서 이 통택중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가는 사람을 대할 때 아주 버거의 독을 다루듯이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게 됩니다. 공을 많이 들여야 되고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역에서 권하는 어떤 메시지는 정말로 독을 다루듯이 조심조심하지 않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가는 사람을 만났다면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소홀히 대하지 말라 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지내는 이 사람은 정말 내 사람이구나 하고 느낀다면 그 사람을 소중히 다뤄야 된다. 조심조심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조심 다루면 그래서 피곤해서 어떻게 사노 하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그것은 피곤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그 사람을 대하면 그 사람 역시도 나에게 신중하게 대하죠. 우리가 뭔가를
진지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농담 삼아 하는 게 아니죠. 껌 땡땡땡 씹어가면서 그 진지한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만약에 누구에게 뭘 빌리러 정말 필요한 것을 구하러 갔을 때 다리 덜덜 떨면서 껌짝짝짝 씹으면서 얘기를 꺼낸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똑같습니다. 내가 소중한 사람은 그렇게 해야 한다. 그 결론적으로 이 A타입의 경우에는 올 12월은 크게 이동수가 있겠다. 이동수가 있는데 함께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그 없이 행복하고 의미 있는 그 시간이 되죠. 이거는 하니문 타임과 조금은 다릅니다만 내 정신적인 어떤 그런 도약을 하는 데는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시너지 효과가 나겠죠. 그리고 내년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아주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된다 하는 게 예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최소한 기본적인 게 갖추어진 사람이죠. 체력도 갖추어지고 또 물질적인 것도 갖추어지고 단지 내 뜻을 함께하는 그 사람만 오면 된다 하는 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짝을 특히나 못 만난 사람들이 있다면 그 마음이 더 급하죠. 사람을 만날 수 있나 없나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죠. 당연히 사람은 만나죠. 자, 여기 마지막 하순운으로 가서 처세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은 함께 하는 그 사람을 내가 믿음이 간다면 잘 다루어라 하는 게 됩니다. 그래야 좋은 결말을 얻는다. 자, 멋진 차를 타든지 비행기를 타든지 그런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여행을 다녀오는 것은 일상을 벗어나는 그런 행위도 되지만 더 크고 좋은 운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자, 멀리 외국까지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오면 상당히 괜찮겠죠. 좀 더 많은 것을 내가 생각하고 또 그것을 시도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여 A타입의 12월 전체 운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B타입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링이 들어옵니다. 링은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반지입니다. 반지. 반지는 뭐 아무나 하고 낍니까? 반지를 낀다는 것은 아주 의미가 있다. 쉽게 말해서 결혼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결혼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의미가 되죠. 그래서 올 12월은 결혼을 하기 위한 만남을 가지거나 이 세상의 모든 남녀의 만남 중에서 가장 의미가 있고 건전한 만남이 결혼을 전제로 하는 만남이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B타입에는 결혼이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결혼은 언제 하느냐? 이 성급한 질문을 하기 전에 나의 상황이나 이런 것을 잘 살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2월 초순운으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2월 초순운에는 천풍구라고 하는 주역계가 떠 있습니다. 천풍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보면 조금 에로틱한 음량의 그림이 나타나 있죠. 자, 짝을 만난다 하는 것이 됩니다. 이거는 뭐 다짜고짜로 짝을 만난다. 자, 동업자하고 뭐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가까이 붙이는 동업자는 없죠. 그래서 이 결혼과 연관되는 반려자를 만난다 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천풍구라고 하는 게는 그러한 짝을 만난다 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12월 초순부터 애정운이 가장 앞선다 하는 게 됩니다. 애정운이 앞서면
사업도 또 저절로 잘 됩니다. 사람이 이 로맨틱한 감정을 가지고 어떤 일을 임하면 모든 것이 수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마음이 여유롭고 또 풍요로우니까 모든 것은 마음에 비롯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하는 사업적인 거, 뭐 이런 거, 모든 것이 다 순조롭다 하는 게 됩니다. 자, 중순에 가서는 그 중택태라고 하는 이 개성을 가진 카드가 뜹니다. 이게 그림에 자세히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잠자리가 두 마리 쌍을 지어서 물가를 떠도는 게 나옵니다. 자, 이 내용은 쉽게 말해서 어떤 즐거움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짝을 만났으니까 그 짝과 함께 즐거움을 추구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쾌락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쾌락, 즐거움은 쾌락입니다. 그 쾌락은 우리 주역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하면 쾌락이라는 것은 자꾸 하면 결말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사람이 일을 해야지 쾌락만 추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쾌락의 끝은 망하는 거죠. 이거는 그렇게 초를 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쾌락은 서로가 조화로운 감정을 가질 때 가장 허물이 없다, 탈이 없다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행복한 것도 정도껏 주변의 조화를 누리면서 그 행복을 찾아야지 둘만 죽으라고 행복을 찾으면 주변 사람과 조화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좀 상말로 좀 아니 꼽다 하는 표현을 주변에서 듣게 되면 그게 조화로운 즐거움이나 기쁨이 아니다 하는 걸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어쨌건 간에 결혼을 주제로 좋은 짝을 만나서 아주 그러한 낙을 즐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하순운의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하순운의 카드는 내산소과라고 합니다. 소과라는 것은 적당하게 오바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특히나 군대를 가면 남자들은 거기서 만나면 사회에서 왕년에 얼마나 잘 나갔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스펙타클하게 부풀립니다. 좀 과하다, 조금 과하다. 그게 소과입니다. 소과, 조금 과하다. 근데 이 조금 과하다 하는 이 괴가 나온 것은 뭐든지 적당한 경계선을 가지고 딱 균형을 잘 잡아야지. 그게 38선을 넘어가면 우리가 이북으로 잡혀가게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자, 여기에 보면 카드에도 빨간 선이 있는데 거기 딱 중간에 나비가 붙어 있는 게 나옵니다. 적당하게 그 선을 잘 지켜야 한다. 너무 넘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중택태가 나올 때는 조그만 일은 도가 조금 지나쳐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조그만한 일은 허물이 없지만 큰 일을 할 때 조금이라도 그 도가 지나치면 아주 흉해진다 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 12월의 말에 가서 그 속가라고 하는 그 개를 받은 것은 내년에 일을 할 때 너무 여기 한해문 기분에 빠져서 생활의 어떤 그런 조화로움이나 균형이
지나치지 않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건강도 잃을 것이고 모든 것이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된다 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서 조화로움을 잃지 말라고 경고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B타입의 경우에는 이 한 해가 오고 가는 12월에 그 연말 연시를 맞이하여 이 청춘 남녀가 이런 괴상을 선택했다는 것은 아주 행복한 선택이죠. 그리고 이 계상대로 일이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자, 벨이 울립니다. 요즘은 우리 사회 환경에서 벨 소리 듣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예배당의 종소리도 대단했고 성당에도 종소리가 났고 절에도 종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큰 관공서나 이런 데 가면 괴종시계라 해가지고 종소리를 한 번씩 듣게 됩니다. 이 벨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경종을 울린다 이렇게 하는 말도 하죠. 많은 사람들의 그 길을 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메시지를 강하게 전한다, 좋은 소식이 있겠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의미의 길상적인 의미가 있다. C타입의 경우에는 멀리 있는 사람도 나의 좋은 소식을 듣게 된다 하는 이런 주제가 됩니다. 자, 그런 주제에서 12월 초순을 엽니다. 자, 12월 초순에는 천산돈이라는 괴상이 나옵니다. 천산돈. 자, 철새가 무리에 지어서 어디론가 길을 멀리 떠나고 있습니다. 자, 12월을 맞이하여 전체 운을 살피는데 물러난 때를 찾아라 하는 게 됩니다. 물러날 때를 찾아라. 자, 이것은 뭘 얘기하는고 하니, 자, 이 사업적인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은 특히나 애정운에서 사람 관계가 좀 복잡하게 얽힌 것을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으면서도 또 다른 사람하고 메시지를 주고받고 또 관계를 엮어가고 있고, 믿음이 생겼다가 말았다가 내가 생각하면 마음까지 복잡해지고 하는 이런 관계에 있어서 내가 거기에 낚여 있다, 이런 상태를 나타냅니다. 뭐 초장부터 이렇게 하면 왜 이래 하고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러한 인간관계에서 제일 좋은 처세는 내가 떠나는 것입니다. 가벼운 중이 저를 떠나야 한다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벨이 왜 울릴까요? 내가 떠나야 할 때를 잘 맞춰서 떠나면 벨이 울리는 것입니다. 왜 벨이 울리겠습니까? 잘 간다고 치는 것이 아니라, 자, 학교 종이 땡땡땡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학교를 가서 공부하러 가든지 모여야 하는 거죠. 자, 그것은 바로 내가 다음에 만날 사람의 어떤 기쁜 조짐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지금이 아주 적절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직장에서나 어떤 모임에서나 인간관계가 복잡해질 때는 내가 그것을 떠나야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길이다. 그런데 그것을 떠난다는 것은 상당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거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곳이었거든요. 미련이 있다 하는 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그 미련 때문에 좀 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미련을 잘 관리를 해서 떨쳐내고 시기적절한 때를 찾아서 내가 다음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떠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이 중순에 나오는 괴상이 이게 내풍항입니다. 내풍항.
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그 항입니다. 항상. 뭐 부산말로 노상이랍니다. 노상. 노상 그 자리다 이 말이에요. 자, 뭐가 그 자리겠습니까? 이 C타입의 거를 선택하는 분들이 조금 우유부단하다 성격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왜냐? 변화를 별로 그다지 받아들이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 내풍항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가 두려울 때 많이 나오는 괴상입니다. 그 변화가 두렵다는 것은 내가 트렌드를 잘 읽어내지 못한다 하는 것도 맥이 통합니다. 뭐 살아가는데 트렌드가 무슨 소용이서 나는 지금 내가 하는 일 뭐 만들기도 바쁜데 하지만 이 세상이 변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뭐 뉴스 잘 본다고 알아지는 건 아니죠. 이 적당하게 내 마음에 어떤 오고 가는 여유가 있어야 그것을 수용할 수가 있다 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 C타입의 경우에는 내가 그러한 좋은 판단을 해서 방향 전환을 잘 할 때 벨이 울리는 것입니다. 이 벨이 시도 때도 없이 막 울리는 게 벨이 아닙니다. 어떤 좋은 조짐이 있을 때 그것을 축하해 주는 의미로 그 벨이 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C타입의 경우에는 초장에 복잡한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가 끼어들어서 머리 아프게 살지 말고 그 자리가 좀 다소 미련이 많더라도 과감하게 적당한 때에 내가 양보하든지 걷어차든지 해서 거기에 빠져나올 때 나는 변화가 두렵지 않고 그 변화를 내가 잘 수용할 수 있다 하는 게 됩니다. 그런데 우유부단하게 있다고 하면 자꾸 거기에 민그적거려 가지고 새로운 좋은 운을 내가 못 받아들인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내가 그러한 것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이 여기에 C타입에 다 들어있다 하는 게 됩니다. C타입이라고 해서 다 우유부단하진 않죠. 이러한 상황을 직면하고 내가 좋은 선택을 해서 잘 가는 사람도 여기에 있고 또 엉덩이에 깔고 앉아가 뭉기적거리는 사람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하순운에 천례무망이라는 게 나옵니다. 무망. 이 망이라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인데 잊어버리는 것도 그렇게 되죠. 우리가 망각했다 할 때 그 망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죠. 자, 여기에서는 집착을 버리라 하는 겁니다. 그 어떤 문제에도 우리가 집착을 하면 별로 그다지 좋은 결과를 가지지 못합니다. 니 죽고 내 죽고 하는 꼴이 난다 하는 게 됩니다. 그게 이 세상의 모든 과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매달리는 데서 생기는 겁니다. 애정도 너무 내가 한쪽이 매달리면 그게 스토커가 되죠. 그런데 그게 왜 그런가 하니 우리 인간은요 있는 그대로 두고 보지를 못합니다. 꽃이 이쁘면 그거 따가와가 내 꽃병에 꽂아야 되고 또 사랑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랑을 물어다가 내 앞에 갖다 놔야 된다는 게 됩니다. 사랑을 물어다가 내 앞에 갖다 놓으면 그 사랑은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적당한 간격으로 그것을 음미할 때 향도 나고 느껴지고 모양이 좋다 하는 게 됩니다. 물어다가 꼭 무슨 표범이 먹이 먹듯이 갖다 놔놓으면 쉽게 말해서 소유하려고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있는 그대로 두고 보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거기에 사람의 집착이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C타입에는 그 시사하는 바가
너무 많아서 이 아저씨가 뭘 얘기하나 이게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업적인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벨이라는 것은 이 카드와 연관이 없는 것 같지만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복잡한 인간관계 정리하고 내 마음에 어떤 그런 여유를 가지고 변화를 잘 수용할 때 나는 집착도 벗어날 수 있고 아주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애정운도 똑같습니다. 복잡한 인간관계, 애정관계, 삼각관계 이거는 그것도 지우고 새로운 사람을 내가 과감하게 손을 뻗쳐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구간이 명간이다 이래가지고 자꾸 예전에 사귀었던 사람에게 내가 거기에 매달려 가면 변화를 수용을 못하는 게 되죠. 그리고 사랑이라는 게 들어오지만 내가 거기에 너무 꺼달려가고 집착하고 내 것을 만들려 하고 밤낮 없이 문자 때리고 어대고 하고 이러면 안 된다 하는 게 됩니다. 그게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물어다가 내 앞에 갖다 놓고 소유를 하면 이미 그 사랑이라는 신선도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그러한 마음에서 벗어나 있을 때 이 벨이 울린다 하는 겁니다. 벨은 어떤 때 울립니까? 컨투 2라운드 시작할 때 벨 땡 하고 울리죠. 그러면 새로운 라운드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C타입의 경우에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서 내가 처신을 잘 할 때 행운도 오고 애정도 오고 또 물질적인 것도 그렇게 다가오더라 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고전에서 지혜를 찾는다. 옹고지신에 대한 생각을 한 번 더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에는 오늘의 마지막 개상인 D타입으로 가겠습니다. 자, 해마가 테마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해마라는 동물은 수컷이 임신을 하게 되는 묘한 동물이죠. 왜 수컷이 임신을 할까요? 그것은 답은 간단합니다. 가족입니다. 가족에. 그래서 이 D타입의 경우에는 올 12월을 전체로 아우르면서 내년을 향해 가는 모든 운에는 가족의 사랑이라는 게 중심이다. 가족으로 돌아가라. 가족이고 뭐고 없이 아직 독신으로 원룸에 혼자 사는데 무슨 가족이야 하지만 그래도 근원을 보면 가족이라는 뿌리가 어디엔가 있죠. 거기로 다시 되돌아가라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시호스 해마입니다. 해마는 한약재나 정력제가 아닙니다. 이 해마의 본성을 잘 보면 그런 가족애가 넘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D타입의 선택한 분들은 12월에 문을 열 때 가족이라는 테마를 잘 새겨서 관찰하셔야 된다 하는 게 됩니다. 자, 초장에 대단한 카드가 뜹니다. 내천대장이라고 합니다. 이 내천대장이라는 개상은 수십 명의 깡패들 앞에서 그 깡패들을 굴복시키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힘입니다. 힘. 이 내천대장이라는 개상을 개인이 잘못 받으면 망하는 개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자리에서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12월 초순운에는 내천대장이 개상을 운을 지배를 하는데 그것은 뭐냐? 나에게 힘이 있다 하는 게 됩니다. 나에게 에너지가 있다. 나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에너지를 어디다 쓸 것인가 하는 게 12월 초순운의
관건이다 하는 게 됩니다. 힘을 어디다가 쓰는가? 내천대장이 힘을 바르게 잘 쓰면 미래에 나에게 상당히 플러스적인 요인이 될 것이고, 잘못 쓰면 바로 망한다 하는 게 이 내천대장입니다. 그래서 그 힘의 분배, 또 힘은 어디로 어떻게 쓰는가 하는 것을 잘 생각을 해야 된다. 자, 에너지가 있으면 나는 그것을 애정운으로 쏟아버리면 그 애정운을 유지 관리하는데 그 에너지가 다 섞여 나간다 하는 게 됩니다. 이것을 사업으로 돌릴 때는 그 사업운에 그 에너지가 다 들어간다 하는 게 됩니다. 나의 정말 좋은 에너지가 무엇이 있는지 좀 깊이 생각을 할 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정도 잘하고 애정운도 좋고 돈도 잘 벌고 또 건강도 좋고 이것은 다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신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게 힘을 줄 테니 그 힘을 너는 어디다 쓸 건지 결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을 어느 쪽으로 쓰는 선택은 너한테 달려 있다. 그것을 네가 알아서 잘 사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은 D타입을 선택하신 분들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그 힘을 잘 쓰시기를 바랍니다. 현명하게 또 어떻게 쓸 것인가? 그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 에너지를 한 번에 왕창 다 쓸 건지 나누어서 쓸 건지 또 아껴가면서 쓸 건지 그것은 각자의 몫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천대장은 아주 강하면서도 어려운 괴상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서는 수택절이라는 중순운이 뜹니다. 수택절. 자, 수택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절이 있는 그 사물을 보면요. 우리가 대나무 마디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나무 마디가 아주 단단하죠. 그 대나무 마디가 꺾어지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 대나무 그 마디가 바로 수택절에 들어갑니다. 그 마디가 단단할수록 대나무가 일자로 쭉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정신적으로나 그런 어떤 부분에서 마디가 탁탁 절도가 있지 못하면 굽어집니다. 인생이 굴곡이 생긴다 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끊고 매점, 그게 마디겠죠. 끊고 매점. 끊고 맺는 것을 명확하게 하라 하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죠. 그래서 절을 가질 때는 과감하게 잘라야 한다. 그래야 마디가 튼실해진다 하는 게 됩니다. 내가 곱고 바르게 설 수 있다. 자, 이 마디라는 것을 애정운에는 발휘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함께하는 그 동반자에게도 그러한 절도가 없다면 그 남녀 간의 구분이 애매모호하게 됩니다. 실은 이 주역이라는 것은 대부분 남성의 처세 위주로 많이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그런 남성 본위의 사회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고루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활에 절도 있음을 얘기합니다. 생활의 절도. 생활의 절도를 잘 지켜야지만이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에 너무 매달려 가서도 안 될 것이고, 일과 사랑과 또 그 외에 물질적인 성취, 명예 이런 것을 다 고루고루 우리가 잘 갖추어야 하죠. 그리고 구분을 잘 지어야 합니다. 그것이 절이 됩니다.
그 마디마디가 하나씩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처신을 잘 하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죠. 자, 12월의 마지막 카드입니다. D타입의 마지막 카드. 수지비가 떠 있습니다. 수지비. 자, 수많은 고깃떼들이 와글와글 하죠. 우리의 경쟁사회를 나타냅니다. 경쟁사회. 경쟁사회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제일 먼저 사회에서 제일 먼저 부대끼는 일이 비교 분석이죠. 비교 분석. 저 사람은 외제차를 탔는데 나는 국산차, 꼬마차를 타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많은 정신적으로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옆집에 사는 내 친구는 아주 미인하고 사는데 나는 미인이 아니더라. 내가 함께 지내는 사람은 미인도 아니고 스타일도 없고 이렇게 분석을 액면가대로 한다면 이 세상살이가 비극이 많이 생기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비교 분석을 하는 이 경쟁 사회에서 내가 좋은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은 좋은 멘토를 만나는 길입니다. 그래야 매년이 길하다 하는 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나와 있는 카드의 계산과 가족의 애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당연히 있죠. 가장 좋은 멘토는 가족입니다. 가족. 가족만큼 나를 잘 아는 멘토가 없다 하는 게 됩니다. 그 가족이 나는 부모뻘도 없고 자식뻘밖에 없는데 자식한테 멘토를 청하리 하고 물어본다면 왜 자식 같은 사람에게도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친구처럼 대한다면 멘토 못지않게 들을 게 있다 하는 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가족이라는 그 구성원은 나를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이죠.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나에 대한 얘기를 제대로 해준다 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지럽고 복잡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데는 가족의 조언이 필요하다 하는 게 됩니다.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할 때 이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조화롭다. 그 조화로운 것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끈다 하는 게 됩니다. 자, 애정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너무 매력이 넘치는 겁니다. 이 D타입에 있는 사람들은 뭐든지 자신만만하고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매력이 넘치고 만땅이 아니라 넘친다 하는 겁니다. 매력이 넘치고 하니까 내가 내 자신을 관리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자신만만하니까 그것을 태만히 하는 걸로 나옵니다. 생활의 절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생활의 절도를 가진다면 어떻겠습니까? 더 좋죠. 더 좋은 결과를 가진다. 그런데 내가 지금 상당히 너무 이쁘고 잘생기고 젊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세상은 그런 사람으로 넘치나는 또 세상의 한 부분이 있더라 하는 게 됩니다. 우리가 TV 채널을 보면 연예인들이 쏟아지는데 전부 다 스타일도 좋고 이쁜 사람들 뿐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쪽 사람과 내가 비교해서는 안 된다. 사랑도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돈도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키도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교하는 데서 우리가 상당한 불행이 들어온다 하는 게 됩니다. 나는 내대로의 모습이 좋은 것입니다. 내대로의 내가 갖고 있는 장점, 그 힘을 잘 기르면 아주 좋다 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 D타입의 경우에는 나한테 무한히 있는 그 에너지를 가족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그 운을 잘 이끌어 나가면 12월이 항상 해피합니다. 그리고 새해가 다가오면 새해 나름대로 또 풍요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게 이 B타입의 선택한 분들의 모든 미래가 거기에 있다 하는 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여 12월 전체 운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